네, 백성들이 쉽게 배워서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든 우리 문자, 바로 한글인데요. 외국인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네, 며칠 전 국내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글 100일장이 열렸는데요. 여기에 참가했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수필 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은 중국인 장친 씨, 그리고 시 부문에서 입선한 캐나다인 제레드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글날 이렇게 두 분이 오시니까 더욱 뜻이 깊은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자기소개부터 해주시죠. 예. 네, 저는 중국에서 온 장친이라고 합니다. 지금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단 다니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캐나다에서 온 제레드입니다. 지금 연세어학당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이제 연세어학당에서 공부를 하고 계신데 네, 한국에 온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년 3개월 됐어요. 1년 3개월. 네. 장친 씨는? 저도 비슷해요. 1년 됐어요. 1년 정도. 네. 네. 한 1년 정도밖에 안 되셨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유창하게 우리말을 하시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더구나 이 100일장, 네. 이런 100일장에서도 상까지 받으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맞죠? 예. 그 우리말을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잘하게 되셨는지요? 1년 사이에.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 드라마 많이 봤어요. 아. 그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에 있을 때 이제 한국 드라마를 원어로 그냥 이렇게 들으신 거예요? 자막이 나와요. 중국어 자막이 나오는 네.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셨군요. 예. 네. 기억나는 우리 드라마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 송혜교하고 비 나오는 풀하우스 되게 풀하우스. 재미있더라고요. 네. 예. 요즘 괜찮아 사랑이야, 뭐 죽은의 태양 아니면 네 별에서 온 그대도 되게 오. 재밌더라고요. 예. 정말 한국 드라마를 많이 아시고 네. 많이 보신 것 같은데요. 제레드 씨는 어떻게 한국 공부를 하셨어요? 저는 어학당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네. 그 1년 전만 해도 안녕하세요 밖에 못했어요. 1년 전에 그럼 우리나라에 올 때는 안녕하세요 인사말 정도만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유창하게 하시게 된 거예요? 네, 그래요. 오. 정말 대단합니다. 네. 두 분 한글 실력이 뛰어나니까 한번 대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글 속담 대결 한번 해볼까요? 먼저 그 제러드 씨가 아는 속담을 말한 이후에 뜻을 설명하고 장친 씨가 이어가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먼저.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한 속담은 그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그 무슨 뜻인지 그 속담은 그 어떤 그 누구에 대한 말하면 네. 그분은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 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네. 예. 네. 그림의 떡이에요. 뜻이는 아무리 원해도 가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림의 떡. 그림의 떡. 떡. 아, 예. 또 그 제 눈의 안경. 제 눈의 안경. 예. 다른 사람 아마 싫어해도 네. 저는 좋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네. 장친 씨. 누워서 떠먹기예요. 오. 아주 쉬운 일이에요. 아주 쉽다는 쉽다는 네. 뜻이에요. 제레드 씨. 또 그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그 우리 행동 따라서 그 결과 나올 수 있어요. 예. 맞죠? 네. 빈 수레가 더 요란하다. 예. 그거는 별로 아는 지식이 없지만 잘난 척하는 뜻이에요. 예. 네. 뭐 계속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너무 많이 알고 계신데 두 분 다. 정말 대단합니다. 네. 보통 언어를 공부해도 뭐 일상생활의 대화 정도, 뭐 그렇죠. 식당에서 네. 주문할 때 정도의 네. 언어를 배우게 보통인데 속담까지 알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뜻까지 예. 완벽하게 지금 두 분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요즘 우리 학생들 비속어 은어 많이 쓴다고 그렇죠. 말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속담도 모르는 학생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예. 다시 이제 백일장 얘기로 돌아가 보면은 장친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필 부문에서 상을 받으셨고 네. 또 장문 주제가 이름이라는 주제더라고요. 어떤 내용으로 글을 쓰신 거예요? 제 삶에서 뭐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언제든 같이 하는 제 이름, 그 이름 비나지 않도록, 비나도록 네, 비나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글이에요. 예. 그 이름이 더 빛을 내도록,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네. 더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각오를 밝히신 글이군요. 네. 그 수필도 굉장히 잘 쓰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 수필 일부분 직접 소개해 주실까요? 예. 좀 조금 읽어드릴까요? 예, 예. 네.
이제 처음에는 어느덧 날이 추워져 긴 소매 옷을 꺼내들까 되었다고 생각했다. 예. 창을 활짝 열고 작년 겨울에 입던 옷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세탁소에 맡기기 전 주머니를 뒤지는데 칼색 코트에서 종이 봉투가 하나 튀어 나왔다. 성신 약국 장친. 예. 네. 성신약국이라는 제목. 아니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 제목이에요. 이름을, 예. 네. 그리고 다음. 네. 네, 한국에 처음 오던 날 혼자 타지에 온다는 두려움 반, 기대 반에 심한 감기에 걸렸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약국을 찾았고 서툰 한국말로 추워요, 목이 아파요 하고 더듬더듬 얘기했었다. 예. 네, 마음씨 좋아 보이는 약사 아저씨는 하루 3번 꼭 먹어요 하면 내 이름을 물었다. 그 다음에는 낯선 한국에 들어오던 그 겨울날 너무도 무섭고 두려웠던 기억이 난다. 무심코 쓰여져 있는 그 봉투에 내 이름을 보자마자 덜컥 눈물이 났다. 예. 그런 글이었어요. 정말 잘 쓰시네요. 그러게요. 사실 이게 저보다도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예. 네, 이게 적당한 수식어도 있고 네. 정말 이 묘사를 잘하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글을 쓰기까지 얼마나 좀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 부분을 보면은 이름을 보고 덜컥 눈물이 났다. 왜 그때 당시에 그렇게 서름이 뭐 복받쳤던 건가요? 왜 눈물이 났을까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좀 힘들었어요. 두려웠어요. 네, 그때 생각이 나서 네. 어떤 점이 그렇게 두려우셨어요? 첫 번째는 언어 문제예요. 몰라서 네. 식당에 가서 음식 이름 다 몰라요. 네. 그래서 아무거나 나와도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친구도 별로 없어서 네. 외로웠어요. 네. 네. 장친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어는 기본이실 거고 다른 나라 언어도 잘하시는 거죠. 한국어 지금 정말 잘하시고 그렇죠. 또 어떤 다른 나라 언어를 하십니까? 제가 대학교 때 일본어를 전공했어요. 예. 네, 그 일본어도 공부하고 뭐 영어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4개국어를 하시는 건데 그렇다면은 한국에 온 이유는 이제 우리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목적으로 오신 겁니까? 네. 아, 그래요. 그럼 뭐 1년 정도 지금 배워서 이 정도 하시면은 정말 부럽습니다. 네. 우리는 사실 어릴 때부터 영어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데도 잘 안 예. 되잖아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네. 그런가 하면 제레드 씨 같은 경우는 시 부문. 사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시를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게 함축적으로 의미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시 부문에서 입선을 하셨죠? 네. 예. 평소에도 그럼 시를 즐겨 쓰시는 편이세요? 네, 그 시는 제 생각은 그 시 쓰면 네. 더 아름답게 우리 마음속 그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 평소에도 한국어로 시를 쓰세요? 아, 아니요. 별로 안 써요. 이 시는 네. 처음 시예요. 아, 처음 써보신 시예요? 네. 뭐 실은 그 의미를 압축해서 네. 정말 적절하고 알맞는 단어를 골라내는 작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참 어려운 일이고 시를 네. 쓴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시 부분의 주제가 바다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떤 시를 쓰셨습니까? 아, 그 남북 관계에 대한 시를 썼어요. 남북 관계에 대한 시요? 네, 그 예. 바다는 그 북한이랑 한국 그 가운데 바다 그 어떤 터진 틈이라는 뜻이에요. 예. 시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좀 네, 들어보고 또 얘기를 나누는 게 나을 예. 것 네, 같은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곳에서 좀 웃어서 이곳에서 행복하게 지내서 이젠 이곳은 너무 멀어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서 예. 전 세계에 햇빛이 없어져서 이곳을 그리워서 난 돌아갈 수 있겠어 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겠어 우린 드디어 만날 수 있겠어 우리나라 통일 시킬 수 있겠어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바다가 있겠어. 예. 캐나다 분이 그 남북 분단 네. 그리고 통일 이야기를 한다니까 참 의아해하면서도 우리도 이제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평소에 이렇게 남북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지요? 네, 관심 많이 있어요. 네. 네, 그 대학생 때부터 네. 제 전공은 정치학이었어요. 아, 정치학. 특히 동양 정치과 그 한국 정치 공부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때부터 남북 관계에 관심이 많았어요. 사실 남북 관계는 우리도 풀지 못하는 숙제로 남아있는 부분인데 외국인이 그것도 캐나다에서 현지에서 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게 참 네. 특이하게 다가오는데 어떤 점이 그렇게 관심이 많이 갖게 되던가요? 우리 전 세계에서 이런 관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정치에 관심이 있었어요. 분단된 나라라는 이런 특별함에 관심이 가셨군요. 네, 그래요. 예. 조금 전에 직접 읽어주신 네. 그 바다라는 시를 보니까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이라고 네. 썼고 너무를 넘 그리고 사랑을 접하다 대신 사랑에 접하다 이렇게 썼는데 네. 뭐 일부러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겁니까? 아름다움은 이라는 말 틀렸어요. 하지만 넘은 리듬 따라서 네.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넘 썼어요. 운율을 맞추기 위한 부분도 있었고 좀 실수한 부분도 있었고 뭐 그렇다는 네. 말씀이군요. 예. 근데 사실 맞춤법은 우리도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외국인이시니까 우리말을 한국어를 공부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어떤 건가요? 발음 진짜 발음. 어려워요. 받침 발음 많이 어려워요. 받침 발음. 네. 장친 씨는 어떤 게 어렵던가요? 존댓말 되게 어려워해요. 존댓말. 존댓말. 많은 외국인들이 존댓말을 어려워하죠. 사실. 네, 씨 붙여야 하잖아요. 예. 그거 좀 예. 어려워요. 존댓말 쓰기, 뭐 중국어나 영어, 캐나다 분이니까 영어 네. 같은 경우에는 이 존댓말이라는 게 뭐 있습니까? 영어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뭐 좀 존칭하는 네. 표현은 있습니다만은 우리 글처럼 이렇게 존댓말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하지는 않고 있는데 배우기 어떠셨어요? 많이 어려워요. 어떤 경우에는 예. 무슨 말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영어에는 이런 호칭 아니면 존댓말, 높임말 없어서 예. 많이 어려워요. 그렇다면 존댓말을 우리나라에서 처음 배우시고 실수한 적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뭐 혹시 실수한 적 어떤 예가 있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할머니에게 네. 높임말 쓴다는 것이 반말 썼어요. 예를 들어서? 야, 할머니 잘 지냈어? 안 되죠. 근데 발음도 상당히 정확하게 잘 하시는데 어떤 발음이 그렇게 어려우셨어요? 잘 안 되는 발음이 있으세요? 특히 특히 리을 발음. 리을 발음. 네. 왜냐하면 맞춤법은 네. 예를 들어서 알아서 알, 앗, 어. 이렇게 알아서, 네. 네. 하지만 말할 때 알아서 네. 이렇게 말해야 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처음 언제 어떻게 리을 발음 할지 잘 힘들어요. 네, 장진 씨한테도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은데 네. 지금 뭐 영어도 조금 전에 할 수 있고 뭐 중국어 물론 하고 일본어 이번에 한글까지 4개국어를 할 때 보면은 한국어, 한글에서 느끼는 특별한 매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드라마 보니까 네. 되게 귀여운 느낌이 있어요. 한국말 말할 때 입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예. 그래서 좀 귀여운 느낌이 있어요. 다른 나라 언어랑 비교해 볼 때 한글이 더 귀여운 느낌이 있다. 네. 예. 중국어는 어떻습니까? 중국어는 약간 딱딱한 느낌이 있는데 네. 일본어도 귀엽지만 일본어 좀 조금 지나치게 귀여운 느낌이 있어서 네. 오늘 좋은 말씀만 하러 나오신 거죠? 한국말 되게 귀여운 말이에요. 네. 두 분 다 지금 이제 한국에 온 지 1년 정도 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한국에서 어떤 생활을 앞으로 하고 싶으신지 계획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지금 대학원 준비하고 있어요. 대학원 졸업하고 한국에서 취직하고 싶어요. 취직, 네. 제레드 씨. 저는 어학당 졸업한 후에 대학원 입학하려고 해요. 한국에서 취직했으면 좋겠어요. 두 분 다 한국에서 계속해서 이제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혀주셨군요. 예. 한글을 배우는 것도 대단하지만 한국이란 나라에서 외국인으로서 살겠다는 각오를 밝히셨는데 네. 뭐 특별한 뭐 우리나라가 왜 좋은지 뭐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네, 한국은 캐나다보다 특히 서울에서 네.
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캐나다에서 우리 집부터 편의점까지 운전해야 돼요. 땅 너무 커서. 네. 땅이 넓어서 차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한국 서울은 이런 게 잘 구비돼 있다. 뭐 이런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상진 씨는 어떠세요? 중구도 물론 땅이 높지만 사람도 많아요. 네. 되게 어디인지 다 사람 많아서 좀 그게 좀 편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서울도 그렇게 사람은 많지는 않아서 그리고 깨끗하고 네, 살만한 곳이에요. 예. 두 분 다 서울 생활에 상당히 만족하시는. 예. 네. 오늘 한글날을 맞아서 한국어를 사랑하고 네. 한국을 사랑하는 두 외국인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중국인 장친 씨, 캐나다인 제러드 씨였습니다. 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